법리적으로만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것도 지금 법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증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료와 수사 내용이 너무 과할 때는 자기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영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압수수색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고 민주당이나 이 여당 측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방송에도 한 두어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검찰이 아무리 그 압수수색을 하고 싶어도 법원이 그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만큼 검찰이 나름 준비를 잘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그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 왜? 돈을 전달하거나 그 뭐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받은 조국 동생은 구속이 안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그 당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까지도 고려가 됐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넘어졌던지 다쳤던지라는 그 말과 그 당시 뭐 입수했던 CCTV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그 행동들을 봤을 때 아니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멀쩡하게 짐을 옮기고 CCTV를 보니까 넘어진 자료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어제였나요? 또 그랬던 사람이 법원에 나오면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잖아요. 목에다가 이렇게 목보호대도 했어요. 또 목보호대하고 네. 휠체어를 타고 나왔잖아요. 목보호대하고 휠체어는 과거에 진짜 안 좋은 경제사범이라든지 매우 구태스러운 정치인들의 그 법원이나 그 검찰에 출두했을 때 보였던 국민들이 봤을 때 매우 안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따라했단 말이죠. 그거는 거의 국민을 무시한다는 것밖에 안 되죠. 왜냐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는 진짜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좀 걷는 척이라도 하고 좀 멀쩡히 들어가는 척이라도 할 텐데 하필 또 어제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이 조국 장관뿐만 아니고 이 가족에 대해서는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겠구나. 아,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어느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국가라는 게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있는 조직에도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에는 우리가 거기에 멤버로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면서 사는 게 이제 순리인데 그게 우리는 그 법치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은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시스템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본인을 위해서 있다. 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시스템 위해서 군림을 해도 된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아예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일반 시각에서 봤을 때 진짜 상식을 가지고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죄책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죠. 그렇죠. 요즘 등산 다닌다면서요, 조국이. 등산 다니죠. 등산 다니는 것만 해도 그래요. 아니 그 어제 오세정 그 총장이었나요? 예. 서울대 총장이 예. 나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죠. 왜 하필 이렇게 굳이 복직 신청을 했나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다, 느낌이 있었다라고 정확한 워딩은 모르지만 아마 그 예.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거 사퇴하면서 바로 몇 분 안에 그거를 팩스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복직 신청을. 예, 예. 근데 복직 신청을 할 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자신한테 가지고 있는 이 크나큰 불만과 불신, 분노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건 뭐 여론조사를 뭐 각종 여론조사를 그때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복직하자마자 이건 학기 중이기 때문에 보통 대학이 그러니까 요번 주 다음 주가 다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그 학과 수업을 맡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뭐 수업이야 전에 이미 다 결정된 거니까 수업이 없어요. 예. 없죠. 그러니까 최고로 빨리 맡을 수 있는 게 뭐 내년 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알면서도 복직 신청을 했으니 할 일이 없었겠죠. 할 일이 그렇죠. 없었을 예.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 왜 복직 신청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90 몇 %가 95%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직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복직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제도가 있으니까 난 이용했을 뿐이야.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돌아가고 보니까 말 그대로 할 일이 없으니 참. 산을 갔겠죠. 야. 그래서 저는 산에를 갔으니 이왕 간 김에 사색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진짜 반성하는 그런 사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건 뭐 제가 조국 전 장관의 머릿속까지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잘 그렇죠. 모르겠지만 네. 현재 그거 보면서도 굉장히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짜 집안 전체가 특이하네요. 전체가 특이하죠. 네. 전체가 아. 특이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찌됐건 간에 내일 그리고 아마 내일 모레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또 다른 후폭풍이 불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돼야 되는 이유는 어제도 나왔지만 지금 11가지 혐의로 지금 영장 네. 영장 청구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 4가지는 조국을 향한 칼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조인들이 분석을 한 건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경심 그 교수의 내일 이제 영장 청구 그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정경심 교수는 역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변호인단을 꾸렸잖아요. 18명이라고. 그렇죠. 처음에 14명이었다가 늘어나서 18명이 된 네.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처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본인을 위한 변호인단이 아니다. 이건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한 변호인단이다. 결국 이 변호인단은 본인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뚫리면 그 저지선이 뚫리면 조국 장관으로 바로 갈 거기 때문에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걸 고민하고 고려하고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되더라도 본인 선에서 꼬리를 잘라야 된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아니면은 최소한의 여기서 많은 무죄를 받아놔야지만이 그것이 조국 장관으로 안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저지선이 이 전선이 무너지면 다음까지 무죄,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뭐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무너지면은 조국 장관한테까지도 간다. 조국한테 자기 남편한테까지도 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변호인단을, 그 호화 변호인단을 미리 그렇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할 정도로 큰 그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어쨌든 제대로 판단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해야죠. 네. 그리고 양심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 어찌 보면은 그 영장 청구 이거 심사하는 판사가 한때 모든 걸 맡겨야 되는 상황이 예. 돼버렸잖아요. 이제 이름도 나왔더라고요. 누가 하는지에 예, 대해서 예. 알고 있는데 그분의 성향이나 그분의 뭐 판결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정무적인 판단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있는 사실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온 내용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아주 착실하게 수사를 했다면은 분명히 영장 발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혹시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신 거 혹시 보셨나요? 다 보지 못했습니다. 예. 다 보지 못한 이유가 지역에서 우리 어르신들 행사 장치가 많아가지고 그게 더 중요하죠. 거기 가서 문재인이 하는 얘기 듣는 거기 거보다. 가서 인사드리느라고 사실은 그 10시에 그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네. 결국에는 또 시정연설 사실 예산 때문에 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시정 연설 제목이 예산이었으니까. 근데 공수처 얘기를 또 꺼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찰이 비리가 있고 잘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어제는 또 종교 지도자들 만나서도 검찰개혁 얘기를 꺼냈고요. 문재인 대통령 조국이 간마당해도 이렇게 처음에는 사실 조국 방탄 때문에 검찰개혁을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어제 그 종교인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을 제가 보고 거기서 나왔던 워딩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같이 놀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분명히 국민이 원하는 거는 검찰 개혁인데 분열로 간 것은 정치권이 했다. 네. 정치인들이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이죠. 왜냐하면 아니 조국 장관을 임명을 안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조국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애시당초부터 얘기를 했고 수많은 의혹들이 있다고 이미 벌써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밀어붙인 게 문재인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본인이 분열에 오히려 조장한 핵이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정치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전 그걸 보면서 청와대에 본인이 아예 그냥 관심이 없던지 아니면 예. 청와대에 있는 그 아주 두꺼운 측근들에 의해서 눈거기가 멀대로 멋인 게 아닌가, 가려질 대로 가려진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조컨실건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2년 반을 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이 나라를 앞으로 잘 끌고 나가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죠. 저는 어제 그걸 보고 오늘 시정연설에서 아까 헤드라인만 보면서 방금 홍철기 부장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국 장관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국민이 피로해하고 분노해하고 있지만 다른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 지금 경제 장난 아니에요. 예. 지금 IMF에서 2.0으로 떨어뜨렸지만 예. 사실은 그보다 훨씬 밑으로 보는
민간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빙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띄우려고 재정 잡고 투입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해봤자 아주 반짝 효과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쇠약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정부가 나와서 계속해서 일자리 많이 창출했다고 하지만 이 우리나라의 핵심인 이 사회의 허리 역할하는 30, 40대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거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버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이슈. 이건 뭐 축구 얘기를 떠나서 북한과의 관계 지금 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아예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대화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는 건 뭐 예전에 대화 안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엔 대화는 안 돼도 우리가 큰 소리는 쳤어요. 그렇죠. 예. 지금 대화도 안 되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질질 끌려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내 재산, 내 목숨이 잘 보호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경제, 정치 이런 부분들을 단 하나라도 봤을 때 잘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저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강동을 해서 열심히 해주셔야지 또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민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어르신 만났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많이 만났는데 의외로 많은 제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 정권과 특히 조국 사태로 인해서 드러난 민심이 어느 정도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은 우리 자유한국당, 특히 우파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이것이 앞으로 잘 되려면은요, 자유한국당이 개혁, 그리고 앞으로 있는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미래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서 좋은 공천을 그래야지만이 국민의 사랑을, 국민의 신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역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재영 위원장입니다. 정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애국시민들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 이대로 두고 또 조국 이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바로 25일 오후에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자, 최초의 철야 집회입니다. 25일 밤을 지나서 26일까지 이어지는 최초의 철야 집회니까요. 옷도 두텁게 챙겨 나와 주십시오. 밤공기는 싸늘합니다. 자, 그리고 신의 한 수 자발적 구독료와 정기 구독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진짜 뉴스 안정적으로 계속 보도할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